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김재원 신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했던 소위 5.18 정신의 헌법 수록 그 내용분, 이것은 공약이라고 했지만 선거 전략 차원의 발언으로 선거 전략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자 당내에서도 극소수 일부 반발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전북의 전라북도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이 지역구인 이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저께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을 선거 전략 차원의 발언인 양 치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입니다. 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하고 20대 국회의원을 했나 봅니다. 선거 이력이 16년, 10년, 두 번 재선 의원입니다. 이영호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신랄하게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판을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가 진행하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을 선거 전략 차원의 발언인 양 치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18 정신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한 민주화 역사 그 자체이고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이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헌법 전문에 기록하는 것은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외에 제가 반증을 하겠습니다. 5.18은 아직까지도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논란이 없어야 되는데 논란이 많습니다. 4.19 의거, 그게 논란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 논란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 논란이 없어야 되는데 이 자체 5.18은 논란이 지금까지도 뭐 비행기에서 사격을 했다니 뭐니 하는 이런 내용과 더불어 이거는 모티브 동기 자체부터가 조금 내용성이 다르다, 이거죠. 무기고 탈취를 누가 제일 먼저 했습니까? 군이 먼저 발표했습니까? 무기고 탈취를 누가 했습니까? 계엄령 하에서 대통령 서거가 박 대통령이 서거된 후에 군사 계엄령을 갖다가 발동해 계엄령이 내려졌는데, 이 계엄령 하에서 무기고를 탈취했다? 이거 보통 큰 문제 아니잖아요. 당시에 계엄사령관이 이성 계엄사령관입니다. 예. 그런데 이 계엄사령부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무기고를 탈취했다. 무기고는 무기고를 탈취하면 말이죠, 이거는 반란입니다. 그냥 이런 내용성부터가 정리가 되고 정립이 되고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169석 그걸 기하로 해가지고 5.18을 비판하거나 내용을 어떻게 하면은 법에 저촉돼서 감옥을 보낼 수 있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만원 씨가 감옥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 이거는 문제입니다. 자유롭게 모든 것은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모든 것은 자유롭게 토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지난 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습니까? 80년 같으면 90년, 2000년, 2010년, 2023년 같으면 적어도 43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좌파 정권, 김대중, 문재인, 또 노무현, 이 세 정권을 거쳤기도 하거니와 더더욱이 김영삼 때부터 시작해서 문민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 광주 5.18을 얼마나 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파고 있는 중인데, 아니 왜 자기네 민주당 정권이 정권 잡을 때도 그것도 부족해서 또 지금
뭐 또 뭘 만들고 법을 만들어서 5.18을 비난하면 법에 저촉된다 해서 감방까지 간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헌법 정신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헌법 정신에 들어가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민 누구나가 수긍하는, 그래서 저항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4.19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정광훈 목사가 진행하는 사랑제일교회에서 얘기를 했든, 어디 학교에서 강연하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든, 이거는 장소와 뭐 때가 관계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주 정상적인 표현이고 정상적 가치에 따른 가치 판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정신을 헌법 수록하겠다 공약을 했다면 그건 선거 전략이죠. 선거 때 있는 공약들이 다 실행이 됩니까? 아마 과반 정도도 실행이 안 됩니다. 원래가.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이 헌법 정신 같은 거는 대통령이 후보가 공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국가 목적적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 헌법에 어긋나지 않고 어떤 저항감이 없고 완벽한 국민들의 총의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5.18은 논란이 지금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5.18은 총을 사격을 누가 했느냐? 지금 사격한 사람 43년이 지나도 사격한 사람, 사격했다고들 당했다고들 하는 사람은 있지만 사격했다는 사람이 아무도 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격이 비행기가 혼자 뜹니까? 비행기가 뜨려면요, 비행기가 헬기로 떠가지고 만약에 공격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정비사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조종사도 있어야죠. 비행기 또 보호하는 데가 있어야죠. 그건 한 대대급 이상이 다 움직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보호가 다, 비행기는 공중에 뜨는 건 다 상황보호 되죠. 이게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논란이 지금 많이 있는데 이 논란을 놔둔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설득이 되고 납득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5.18 정신에 대한 정신 자체를 갖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5.18 정신이 뭐지? 길 가는 국민들에게 5.18 정신이 뭐요?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걸 헌법 전문에다 수록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은 말이죠, 상당히 심각하게 모든 국민들이 갈등 요소가 없는 상황에서 이것이 대표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소위 국민 설득, 국민 공감이 먼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거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습니까? 5.18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론조사를 해봤습니까? 뭘 해봤습니까? 그리고 이걸 갖다 광역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광역적으로. 대한민국 전체, 이 헌법은 말이죠, 대한민국의 헌법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신중을 해야 됩니다. 굳이 또 5.18 정신이 헌법에 들어가게끔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 합리적인 이유,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5.18 정신은 무엇이고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종결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도 툭 튀어나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광주까지 가서 재판받으러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민주화 운동에 그게 여파입니까? 진정한 민주화 운동,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문제가 지금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서거를 했으니까 공소권 없음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헬기가 사격을 했다는 발포 책임자가 아무도 나타나지 못합니다. 이 나타나질 않는 것은 뭡니까? 없다는 얘기, 국민 설득을 못 시킨다는 얘기죠. 조비오 신부가 사격을 하는 것을 보았다.
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죠. 조비오 신부가 그런 말을 했다든가 또는 누가 했다든가. 예, 말은 있지만 증명할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있어야 되는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이 헬기 사격이란 건요, 이 가해자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비행이라는 것은 그냥 개인이 혼자 가서 이렇게 사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비행기가 하나 뜨기 위해서, 지상에서 비행기가 하나 뜨기 위해서까지 상당히 복잡한 여러 사람의 절차를 거칩니다. 조종사, 기관사, 무슨 뭐 등등등등 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일지, 그다음에 부대 일지, 이것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격을 한 그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숨길 수 없는 사실인데 그게 지금 미결의 장이고, 이건 예컨대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론화가 지금 되고, 그리고 이 5.18 정신이 적어도 헌법 전문에 수록되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되고 국민의 공감과 갈등 요인이 없어야 된다. 바로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말이죠. 절대적으로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말,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은 선거 전략 차원에서 한 발언이다 라고 한 얘기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 아니, 100% 타당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5.18 정신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한 민주화 역사 그 자체이고,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이다. 이렇게 전라북도 남원 출신 이영호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영호 의원이 보는 견해고 또 다른 견해들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전 세계가 인정한 민주화 역사 그 자체입니까? 이 얘기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이다? 아니죠. 예. 선거 전략 차원에서 했다는 이 김재원 의원의 최고위원의 김재원 최고위원의 말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김재원 의원을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더구나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선 직후에 극우 정치 목사를 찾아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 했느냐는 것이다 라면서, 이건 말이죠. 이건 인신 공격입니다. 아니,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선 직후에 누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누구를 찾아갈 수도 있는데, 아니, 정광훈 목사가 왜 극우 정치인입니까? 극우 목사입니까? 아니, 국민의힘, 자, 이영호 의원 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극우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극우가 있냐고요? 극우를 붙이려면은 파괴적이어야 됩니다. 파괴적이고 인명살상적이거나 또는 파괴적인 그런 파괴 인성을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우파들이 저 태극기 부대라든가 뭐 우파 좌파 우파 할 때 우파 국민들이 광화문이라든가 이런 데서 집회를 했다.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거 봤습니까? 예? 이영호 의원. 이게 극우하고 우파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원을 합니까? 이영호 의원은 말이죠. 극우하고 이 우파하고 이런 자체의 구별도 못하는 사람 같아요. 대한민국의 지금 우파들은 절대로 파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얌전한 평화 시위 걸어다니고 구호 외치고 하는 거 왜 없습니다? 예? 그것을 극우라고 합니까? 그럼 대한민국 전부 다 극우 국민입니까? 4.19도 극우요. 다 극우입니까? 그러면 5.18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선 직후에 극우 정치 목사를 찾아갔다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극우 정치 목사가 누구지? 정광훈? 정광훈 목사가 왜 극우 정치 목사입니까? 집회를 갖다가 주도하고 있는 소위 리더격 목사죠. 우파 목사죠. 예. 그 사람은 왜 극우 정치 목사입니까? 예. 정치는 누구나가 생활 정치니까 누구나가 정치자 붙여도 좋습니다. 정치 목사. 그런다면 저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 정치 목사, 극우를 거기다 오려 붙이면은 저는 이영호 의원을 갖다가 상당히 비판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극우라는 것은 지금 적어도 현재 집회를 하는 모든 분들은 전부 다 우파이고 보수이지 절대로 극우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구별은 어떻게 하느냐. 그 집회가 파괴적으로 나간다고 할 때
예를 들면 기물을 파괴하거나 경찰차를 갖다가 때려 부수거나 뭐 이런 경우 이거는 극우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만 지금 집회들이 평화 집회지 특히 보수들은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는 게 바로 그런 점입니다. 폭력을 휘두르질 못합니다. 좌파들은 극좌파들은 많습니다. 뭐 과거에 봤죠. 뭐 농민 애들이니 뭐니 그 과거에 그 노무현 정권 때 붉은 기들 들고 흔들어 대고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좀 폭력적으로 가고 경찰차 그냥 불사르고 뭐 이런 적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폭력, 극좌라는 겁니다. 그게. 폭력이 수반되는 집회는 극우라든가 극좌로 표현할 수 있지만 폭력이 수반되지 않는 집회, 더더욱이 이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폭력을 모릅니다. 폭력 자체를 아주 거부합니다. 이게 보수의 정신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전북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이 지역구인 이형호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5.18 정신 헌법 수록 공약을 선거 전략 차원의 발언인 양 치부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5.18 정신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가 인정한 민주화 역사 그 자체이고 이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것이다. 아니에요. 지금 말이죠. 이 5.18이라는 것은 아직 미결의 장입니다. 5.18이 지금 미완의 장이지 이게 어떻게 이미 다 단정이 됐습니까? 세계가 인정한 민주화 역사입니까? 그 자체입니까? 그런 말은 처음 들었습니다. 5.18 정신이 좋은 면도 있고 아직도 미결된 게 있잖아요. 헬기를 갖다가 신군부에서 사격했다 이러는데 군에서 사격했다는데 아니 43년을 파봐도 헬기가 헬자도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헬기 사격에 사격자가 안 나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건 미결의 장 아니냐 이거야. 뭔가 이거는 왜곡되어 있는 그런 얘기가 있다면 이건 풀어가야 되는 거고 이건 제대로 5.18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헌법조문에 넣으려면 국민들이 동의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국민들의 갈등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유도되는 바로 그런 국민적 토론의 과정이라든가 정제 과정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헌법에 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회의원이 입법하시는 분이 어떻게 헌법 전문에 그렇게 간단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이 상당히 양식이 있고 옳은 말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기에 아침에 제 의견의 소회를 밝히는 겁니다. 저는 이 글도 오늘 봤습니다. 뉴스도 아침에 조선일보를 보면서 김재원 의원이 참 말 잘했네. 헌법 전문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절차, 소위 국민적 공감대, 국민의 갈등 요인을 전부 다 없앤 상태에서 국민들이 모두 다 한목적적으로 깊게 마음속으로 이해되는 것. 바로 그것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숫자가 많다고 169석이라 밀어붙여요? 해보십시오. 헌법은 그렇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은 3분의 2가 필요한 것입니다. 함부로 고치지 말라고. 예. 독재 국가가 아닌 이상 함부로 고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 5.18을 헌법에 넣자 말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적어도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들어가려면 국민적인 공감대, 국민적인 갈등 요인 제거 그리고 모두 그것 자체가 어떠한 것이다라는 이미지 소위 언어의 모든 정신, 소위 5.18 정신에 그 터득시킬 수 있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5.18은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무기고 탈취라든가 뭐 무기고 탈취를 누가 먼저 했느냐. 자, 무기고 탈취한다는 것은 뭐죠? 계엄령하에서 무기고 탈취한다는 것은 일종의 반란입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이것을 전부 다 해석을 하고 모든 것을 전부 다 한목적으로 토론 과정을 거쳐서 정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이 제대로 된 정립된 5.18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하에서 5.18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5.18을 학문적으로 예를 들면
비판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긍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5.18에 대해서 만약에 폄훼를 하거나 5.18을 갖다가 아주 욕을 하게 되면은 감빵 보낸다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국민의 어떤 소위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정립된 무슨 예를 들어 5.18 소위 분석 무슨 하는 국민위원회라든가 어떤 유수한 분들의 이런 그걸 갖고 또 전부 토론, 공개 토론도 좀 하고 공청회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그것이 납득할 수 있는 헌법 전문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에 적합한 절차의 과정은 다 겪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재원 의원의 저런 의견은 말이죠. 상당히 합리적이다. 한목적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영호 의원은 상당히 편협한 편견을 갖고 김재원 의원을 지금 공격하고 있다. 또 뭐 정광훈 목사 저는 모르지만 이 정광훈 목사를 찾아가서 감사 극우 목사 극우 정치 목사 정광훈을 찾아가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했느냐는 것 이거는 웃기는 이영호 의원의 비난입니다. 그분이 왜 극우 정치 목사입니까? 정치 목사라고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목사 그런 분 많죠. 훌륭한 분들 중에 참 많습니다. 강원룡 목사도요 정치 목사입니다. 정치 성향이 진보 성향이 굉장히 강한 목사죠. 과거에 강원룡 목사 뭐 이런 목사들 훌륭한 분들 많죠. 예. 이분은요 정광훈 목사는요 정치 성향이 있는 목사이지만 그러나 이분 목사 저 정광훈 목사는 보수의 목사로서 상당히 훌륭한 성직자로서의 사회 개혁이라든가 이런 데 눈을 뜨고 있는 그런 그 시각을 보고 있는 이런 분이라고 오히려 높게 평가를 해야 될 판인데 극우 정치 목사를 찾아가 감사 예배를 드려야 했느냐 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언론에다가 까놓고 한다는 건 이영호 의원이 지탄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인격적인 문제가 소위 거론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영호 의원을 대단히 저는 이름 오늘 처음 알아서 여기 핸드폰에서 처음 찾아봤는데 이분은 상당히 경솔한 부분이 있다. 경박한 국회의원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개딸 집회에 참석해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여기에 이 말을 하는 이영호 의원을 상정해 본다면 이영호 의원은 국민의힘에 있지 말고 개딸당에 가라. 그렇게 한마디로 제가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영호는 이 국민의힘에 있지 말고 개딸당 저희 민주당 친명계로 가서 활동하면 딱 적합한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다. 이 얘기를 대신 해주고 싶습니다. 또 이영호 의원은 또 뭐라고 했느냐. 내년 총선은 이번 전당대처럼 당원 대상 선거도 아니고 전 국민의 심판을 받는 선거로 건전하고 합리적인 중도층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선거다. 그거는 당신 이야기고. 예? 그러면 만약에 호남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얼마 나올 것 같아? 선거를 해보나 안 해보나 그 지역의 특성이 있어요. 경상도 이렇게 TK 지역이니 이런 데 가보면 70% 이상이 보수가 나온다. 대충 다 알죠? 성향이 지역 성향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자, 전라도에 이렇게 가보면 진보 성향이 90% 나온다. 80% 나온다. 그거 모릅니까? 근데 무슨 뭐 중도층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고 국민 심판을 받는 선거로서 건전하고 합리적 중도층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런 것 저런 것도 잘 모르는 분이 국회의원 하고 계시네 보니까. 예? 좀 책도 보고 사회 현상도 참 뚜렷하게 좀 분석도 해보고 그러시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재원 최고위원이야 TK가 지역구라 마음이 편하실지 모르나 우리 당내에도 호남, 수도권 등 험지에서 온갖 얼음에 맞서고 고군분투하는 분들도 많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야말로 이용호야말로 상당히 포퓰리스트 같아요. 아니 호남이 또 수도권 등 험지에서 어려움에 맞서서
고군분투한 사람들 많죠. 그거는 거꾸로 그 역도 성립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말이죠. 민주당이 DK 지역이라든가 PK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고군분투하고 온갖 어려움에 맞서며 험지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거는. 예? 근데 이분은 보니까 이영호 이분은 말이야 민주당식 시각에서 지금 이 말 표현을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쾌하지 못합니다. 제가 바라건대 그러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는 다음번에는 민주당으로 이 후보를 남원 임실 순창 거기서 하시길 바랍니다. 새 지도부는 대통령 공약을 지키고 5.18 정신의 숭고한 가치와 의미가 소모적 논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계승시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가 마치 호남을 대표하는 5.18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당신한테 질문을 하나 하지. 이영호 의원은 5.18의 정신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은 감옥 보내고 소추되고 하는 이런 법 알아요? 5.18의 특별법인가 뭔가. 그거 할 때 왜 가만히 있었어요? 그게 공정합니까? 4.19 특별법이 있습니까? 4.19를 비판하거나 폄하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이영호 의원은 자기가 한 소행은 생각하지 못하고 비판은 아주 참 잘하는 것 같습니다. 5.18 정신 자체를 지금 한국에서 정립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 정립된 그것을 가지고 국민들의 공감대라든가 또는 갈등 요인을 줄여가면서 하나의 정신으로서 승화시킨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만 헌법 전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상당히 의회주의라서 바른 안목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은 이렇게 정상적인 계로를 밟아야 된다는 국민적 특히 이 정신사적 문제 아닙니까? 또 헌법 전문이 그거 뭡니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전두환 대통령을 갖다가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었는데 지난 정권에서 흑역사를 만들었죠. 전두환 대통령이 오늘날 한강을 만들었습니다. 옛날 한강 걸어 다녔어요. 걸어 다니고 빙판이고 전부 다. 이렇게 깊은 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으로 만들었습니다. 88 올림픽 대회를 여기다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물가를 딱 한 자릿수로 잡아가지고 정말 미증류에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영호 의원 답변해 보시죠. 전두환은 흑역사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역사는 바로 소위 순항되게끔 아놀드 토인비가 얘기했죠. 역사의 연구에서 The Study of History 역사 연구란 책 1, 2가 있는데 1, 2권에서 역사의 진화를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진실되게 이렇게 흘러가면서 바르게 쓰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예. 저는 김재원을 옹호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광훈을 옹호하기 위함도 아니요. 예? 또 이영호를 비판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다만 역사는 제대로 쓰여야 된다. 역사 인식 자체가 잘못 평형에 놓여 있으면은 이렇게 이영호처럼 삐딱선을 타게 된다. 그거는 역사가 아니다. 그거는 자기의 견해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신공격성,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무슨 정치 극우 목사 이러는데 말 조심하세요. 말 조심해. 에? 이영호 의원은 말 조심하라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면 다 국회의원 줄 알아?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다워야 국회의원이지. 말 언어의 그 정화와 그리고 상당히 객관성 있는 접근 이런 걸 언론에 얘기하지. 이렇게 무지무지하고 무식무식하게 이런 표현을 함부로 쓰는 그 태도 상당히 올바르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정광훈 목사도 모르고 그 집회에 가본 적도 없고 잘 모르지만 그 집회 가서 틀린 말 했습니까? 당신이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알겠네. 얼마나 보수가 지난 5년 동안 당했냐고. 거기서
외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자유 대한민국이 다른 데 못 가게끔 헌법을 지키자고 한 것, 그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그렇게 말한 정광훈 목사나 시위대에 참가한 태극기 국민이나 이건 대한민국의 순수 애국 국민들이에요. 좀 시각을 교정해 주기 바랍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